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대북 관계의 혼란요. 국민들 전부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1차적으로 문 정권이 북한과 중국에 협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문 정권이 비핵화는 되지 않는데도 종전선언이나 남북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같은 북한에 퍼주고 북한에 대한 제재의 구멍을 뚫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누가 북한 체제를 위협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저 벌집을 일부러 쑤실 사람이 있어요. 저것만 나만 건드리면 다 가만히 있지요. 근데 벌이 날아가서 자꾸 쏘니까 벌을 보고 벌집 좀 드러내자 이야기를 하는 거지, 벌만 남을 쏘지 않으면 저거 건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마치 미국이 북한을 잡아먹고 공격하려는 것처럼 체제안전 보장을 이야기하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미북 수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시진핑이 9월 9일쯤에 방문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북한의 구구절을 축하하러 황제 시진핑이 직접 평양에 이렇게 납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이 지금 패권전쟁으로 번져가고 있고, 이 속에서 북한이라는 조커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북한에 대한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도 그 당사자라면서 자신도 숟가락을 올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13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라. 그리고 올해 들어서 생전에 안 만나던 이 북중 간의 회동을 3번이나 북경에 2번 부르고, 그리고 달에내 1번 불러서 김정은을 컨트롤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결국은 중국은 김정은을 완벽하게 고비고비마다 컨트롤하는데, 지금 왜 또 컨트롤할 타이밍이냐? 9월 말에 미북 간의 2차 정상회담을 하고 그 자리가 유엔이 되면서 거기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 김정은을 이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라는 중국의 자급이 구구절날 북한의 일종의 건국일이죠. 건국일날 본격적으로 북한 그리고 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남의 나라 생일을 축하하러 가면서 빈손으로 가겠느냐. 광범위한 대북 경협 선물을 던져줄 때 이것은 미국 주도 유엔 등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이렇게 위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트럼프와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으로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일정하게 미국과 이렇게 힘의 균형을 회복한 다음에 미국과 협의해서 적당하게 북한을 길들이면서 우리가 이 북한하고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한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북한을 적당히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금 비핵화 부분에서 중국이 주도해가는 모습,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개입이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빼고 북한을 직접 컨트롤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진핑이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핵명성지라고 백두산 삼지연을 방문을 했어요. 뭐 중대한 자기들끼리 결심을 할 때면 여기를 가는데 마누라 이설주를 데리고 여기를 방문하면서 적대 세력과 대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재를 명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비핵화 장난이 잘 안 풀리니까 여기에서 모종의 또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하려고 이 삼지연을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펜타곤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반도를 관할할 유사시에 북한에 주둔할 국경지역에 17만의 중국군이 야간 기동훈련이 늘었다는 거예요. 공군 특수사단의 해군 잠대까지 국경수비 무장경찰까지 배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유사시에 바로 군사 개입을 해서 이 해주 원산 라인, 즉 북한의 원산부터 해주 라인까지를 이들이 점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한 150km, 100km 정도의 이 관경만, 완충 지역만 둔 채 휴전선에서 북한이 중국군에 의해서 점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은 유사시에 김정은이 병고가 생기거나 김정은이 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김정은이 미국하고 붙어 먹으려고 들거나 하면 곧바로 중국군을 투입을 해서 북한을 점령하고, 그래서 원산 해주를 잇는 라인을 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겠다. 우리가 한 30-40km는 유지해 주겠다, 완충 지역을. 다만 이런 지금 중국군의 진입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중국의 영향력의 과시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반드시 중국군이 북한 영역에 진주를 할 거다. 지금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의 일종의 완충 지역으로 생각하지 진정한 독립국가로 바라보고 있는가? 전 그렇게 보지 않나 봐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계승자인 푸이를 내세워서 만주 국가를 일본이 중간에 완충지대로 유지했듯이 중국 또한 북한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틸레슨 전 국무장관이 작년에 미중 고위급 안보 전략 대화에서 양국이 북한 붕괴 시에 유사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계획을 갖다가 논의했다라고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펜타곤이 밝힌 이 중국군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에 보면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에서 위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인민해방군의 다양한 작전을 벌이라고 지시를 할 건데, 작전을 범위는 북한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북한의 진주에 가는 부분까지를 갖다가 분명히 할 거라는 겁니다. 다만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의 상황과 김정은의 충성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핵 목록만 받고 종전선언을 해주다가는 크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자, 여러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 원자력 기구 사무차장인 올리 하이노넨 씨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이 일정 기간 안에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 시설을 해체하겠다라는 확실한 시간표까지도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미의회의 동의도 필요 없는 정치적 의미만 갖는 거라 해도 그 여파는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 단순한 핵시설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을 바꾸면 문제가 클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완벽한 핵시설 목록이라도 거기에 더해서 언제 어떻게 없애겠다라는지 폐기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찰 검증에 대한 입장도 있어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섣부른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할 구실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라는 나라는 물에 빠진 사람하고 똑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서 담요로 이렇게 닦여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요? 내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건져놓고 어쨌냐라고 내놔라고 할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을 상대로 할 때는 똑같은 형식의 더티함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이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일부 기사에 나왔어요. 일본이 동맹의 불황에 대응하는 법이라 해서 지금 일본 내에서 동맹 불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주도의 동맹이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동맹으로 생각하다가 큰 착각을 지금 겪었다. 그래서 또 아베가 트럼프 들어서고 난 이후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이용당하다가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경계론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 일간지에 묘혈을 판 트럼프라는 사설이 실렸는데, 트럼프 보무역이 지금 트럼프한테 장기적으로는 아주 자기 묘를 판 일이 될 거라면서 미국의 요구에 우리 일본이 끌려다닐 게 아니라 EU하고도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하고도 관계를 개선해서 이제 미국의 요구에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는 것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세우자. 이러면서 일본이 이중 전략이나 외교 다변화를 라는 이런 표현하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EU와 경제연대협정 즉 FTA에 이렇게 한 90% 수준쯤 되는 그런 약간 느슨한 이런 무역협정까지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직도 미국의 대외 전략을 존중해 주되 뒤로는 일본이 자신이 살기 위한 일종의 살 길들을 찾기 위해서 아주 다각도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본의 니케이 신문에 이 아키다라는 논설위원은 동맹 불황에 취약한 나라로 일본, 한국, 호주 이 세 나라가 매우 취약하다. 왜? 미국 일변도로 올인했다가 미국의 트럼프라는 저런 희대에 좀 똘끼가 있는 사람이 나설 줄 몰랐고, 그래서 아베가 된통 뒤통수를 맞지 않았느냐.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우왕좌왕해도 소용없고 그의 출연을 역이용해서 동맹 치료를 서두르고 치명상을 막는 게 상책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 현 정권 자체가 겉으로 미국의 비위를 살살 맞추는 척 하면서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다면 그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데, 국익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을 위한 방향에서 또 미국을 속여먹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익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 정권의 종전선언이나 친북 일변도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과 더해서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의 방송에 나와서 북한의 핵심 목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걸 가지고 한미동맹과 그야말로 주한미군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과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을 착수하는 것은 미국이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된다 이랬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선임 보좌관도 폼페이오 장관은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북한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동의를 얻으라 이렇게 말을 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도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이루어 더 이상 핵 문제가 부상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 더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선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유지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미 상원의 외교위원회 의원들도 공화민주를 가릴 것 없이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 이후에나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인터뷰를 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폼페이오가 다시 8월 한 25일 전으로 북한에 갈 건데 이 방문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미북 정상회담에 큰 허점이 있는데 양측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지만은 비핵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폼페이오가 지난번 방북에서 미국의 목표를 명확하게 말했지만 북한은 크게 반발을 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교착 상태니까 이걸 뚫어 보겠다고 방북한다 본다. 그러면서 지금 미북이 양국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냐 하니까 지금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북한과 근본적인 목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고 북한은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과 미군 역량을 한반도에서 줄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가로 비핵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것은 미군을 북한 문제하고 관련 없이 주둔한다라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핵 신고를 하고 종전선언을 거기에 대가로 주는 신고대 선언이 대안이 될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좋은 생각이 아니다. 북한의 핵심 목표는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다. 즉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미끼로 흔드는 거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까지 체결되면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근간을 없애버리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다라는 거죠. 만약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미동맹이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해구산이나 미국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한미 간의 관계가 거의 끝나갈 거고 북한이나 중국이 미군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될 거고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으로 점차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끊임없는 논리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이야기를 미국의 이런 전직 관료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재앙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종전선언이 채택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은 한국 정쟁에 참전했던 모든 당사국들이 전쟁의 종료를 원하는 데 동의하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전쟁 종료 이후에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 될 거냐에 대해서도 합의가 돼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관련국들이 군대나 동맹체계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깨놓고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건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각각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배제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자, 일각에서는 한국이 70년대 베트남같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 공산적 무력 통일이 되는 구도를 우려한다니까 당시 베트남과 남북한 상황은 다르다. 베트남에서는 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 분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북한은 오랫동안 종전선언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제거하려 해왔다. 처음에는 좀 다르다라고 상투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 그것은 정확하게 노리는 바다라고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에 남북 철도 사업 등 여러 협력 구상을 내놓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나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구상이 나오는 걸 크게 우려한다.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이런 협력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재 이행의 취약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미국의 지렛대가 약화될 수도 있다 하면서 이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한 부분이 이런 일들을 자초했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미북 협상이 장기화되면 미국에 남아있는 옵션은 뭐냐 하니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어떤 의도도 없고 미국이 남아있는 옵션은 군사력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건데 누구도 이를 지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두 번째로 최대 압박 정책이 있는데 미국이 너무 비핵화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트럼프나 그 밑에서 떠드는 바람에 국제사회에 이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렸다. 대북 제재가. 그래서 마지막이 가장 우려되는 옵션인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다음에 군축을 통해서 제한한다라는 건데 트럼프가 지금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군사 압박이 사라져버렸고 그 다음에 제재도 지금 어렵게 돼간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정상국가가 되는 것만 남아한 것이 현실이다. 저는 미국이 큰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핵 신고서를 비핵화 신고서를 받아내야 되는데 또한 적극적인 협상에 참여해서 비핵화 일정을 구체화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환상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한 바가 없다. 자, 그래서 북한의 핵 역량 신고가 왜 중요하다고 보냐. 어차피 정직하게 신고하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선 북한이 자신의 핵 역량과 우라늄, 무기, 플루토늄 보유 현황을 문서화해서 낸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어떤 핵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도 신고해야 되고 북한에는 미국이 알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이 알고 있는 점을 모르는 시설들도 있다. 그래서 북한의 리스트를 바라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핵화를 한다기보다는 그걸로 북한을 또 다르게 판을 깨버리기 위한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을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정리하자면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미국은 트럼프는 지금 시간을 끌면서 북한이 통제를 받는 핵 보유 정상 국가가 되기를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반출해라 핵무기를, 그리고 60~70%를 반출해라 소리를 하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거짓말 핵리스트로 이렇게 들어주려 하고, 결국은 한미 동맹이 좀 깨지고 주한미군의 위치가 흔들리더라도 북한이 자기 임기, 짧게는 앞으로 남은 2년, 길게는 6년 재임까지 한다면 그동안에 북한이 사고만 치지 않고 미국하고의 협상을 유지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상은 미북 관계가 비핵화라는 명목하에 더 진전되어 가서도 안 되고요. 한국의 정권이 그걸 뚜쟁이처럼 북한을 핵국가로 몰고 가는 부분에 기여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북한이 가짜 핵리스트라도 내놓은 걸 가지고 미국의 의회나 강경파, 군부가 북한의 비핵화는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뭘 알고 뭘 모르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다만 미국이 종전선언을 정직할 경우에만, 핵리스트가 정직할 경우에만 리스트를 받아보고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해주겠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